오늘 아시아 증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오고 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같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 약세를 고스란히 받은 일본의 반도체 종목의 지수는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여전히 0.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역시 약세 흐름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요. 27,000원이 무너진 채로 하루를 보내다가 현재는 0.5% 하락폭 좀 줄인 채 27,000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계 증시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인도 증시입니다.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펀더멘탈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고요. 또 수급 빈집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외인의 매도세에 밀리나 싶더니 어제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74,600포인트 상회하면서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죠.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6거래일째 하락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매일매일 하락하고 있어서 위기감이 상당한데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현재는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춤하는 인도와 일본과 달리 중화권 증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중국은 이슈가 꽤 많은데요. 우선 다음 주에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외신에서 중국 철강업 15% 감산 필요성 뉴스가 나오면서 철강 업종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로봇, 전기차 단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상해 지수가 이 시각 현재 0.6%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ETF의 흐름은 아무래도 좀 잠잠한 편입니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덱스 차이나 A50 ETF 현재는 0.46%, 0.5% 내외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오늘 홍콩 정부가 재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은 건데요. 해당 정책의 증시 상장 요건과 심사 절차 개선 추진안이 포함이 됐고요. 또 IPO와 이중 상장 조건 효율화 등 증시 부양책이 다수 포함되면서 항생지수가 정말 말 그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신고점을 갱신한 항생지수입니다. 현재 0.3%, 3% 가까이 상승하면서 23,7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전에 하락하던 모습과 달리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해당 ETF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3.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수록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죠.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중국 증시 날아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는 0.15%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63% 상승세 보이고 있고 HSCI 지수도 0.8% 상승 출발하는데 현재 3.07%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가 쿵푸 동작 지원 로봇 영상을 공개하면서 오늘도 IT 업종 강세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데 광동성 정부가 307억 위안 특목채를 발행해서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라고 밝히면서 부동산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경기 부양을 이어가면서 두 나라 장기 국채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조금씩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중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30년물 장기 금리는 이미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인 25일 기준으로 10년물을 보면 중국은 지금 장기 금리가 1.7, 일본이 장기 금리가 한 1.38%, 한 0.3%
20포인트 정도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중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가 역전을 하면 정말 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자국의 장기 금리 차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국, 미국, 일본,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장기 금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에 비교를 한 자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자금 유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중국과 일본 이 장기 금리 차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이제 사실 장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도 흐름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 일본 금리의 절대 수준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중국 금리가 왜 이렇게 낮은지, 일본의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럼 중국 장기 금리 하락세가 왜 이렇게 크냐. 사실 중국 장기 금리는 평균적으로 한 3%대, 2%대를 거의 하회한 적이 없고 현재 1.7%는 역대 최저치인데요. 결국 중국 경기,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도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이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최근 지표들이 이제 경기 바닥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도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중국 장기 금리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한 1.4%를 넘어가자 정부 개입이 들어갔는데 일본 정부는 장기 금리의 또 빠른 상승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국,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을 감안했을 시 또 재차 10년물이 역전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워낙 요즘에 기술주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아도 지금 기술주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기술주 외에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아마도 올해 중국은 기술주가 우선은 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제도 보면 리찬 총리가 중국 3대 통신사 자회사를 순방을 하면서 AI 플러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바이두, 네디즈 이 중국 IT주들은 여전히 그런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기술주의 강세 흐름이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나 내수주로의 온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저는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오는 3월 전인대에서 재정이나 소비 진작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5일간 그 중국 증시에서 보면 부동산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거래량이 비수기를 지나서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부동산의 이 디벨로퍼들이 최대 20%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부동산 경기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부동산 경기 회복이 관건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소비주의 온기가 좀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부동산과 소비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요즘 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중국의 이 엔비디아 GPU 주문을 중국이 좀 크게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딥시크도 차기 모델을 계획보다 좀 앞당긴다, 뭐 출시를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가 이제 딥시크 오픈 소스 위크 2일 차였는데요. 오픈 소스 딥 EP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또 R2에 대한 사실 언급은 없었는데 이제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 통신에서 딥시크 차기 추론 모델인 R2 출시를 원래는 이제 5월 초였는데 그것보다 앞당길 가능성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뉴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재인용 보도는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딥시크 R2는 새로운 모델이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과 다국어 추론 능력에서 큰 성능의 향상을 보일 것이라고 딥시크 쪽에서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R2는 AI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미국의 오픈 AI도 지난 이제 2월 12일 날 차세대 모델인 GPT 4.5를 출시한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AI 산업에서 이제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딥시크도 R1 모델을 예정보다 좀 앞당길 가능성은 실제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만약에 중국의 이 딥시크 모델이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 중심의 또 강세 흐름이 또 다시 한번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해저통신 케이블의 생산과 설치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일어난 해저 케이블 피해 사건을 의식해 이뤄진 조치로 케이블 설치 선박과 설치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우정주식회사가 일본 우정주식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주로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은행에 대한 지분을 50%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약 6천억 엔, 40억 2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BMW가 중국 공장에서 신형 4695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산 중인 배터리는 현재 테스트 중으로 올해 내 해당 배터리를 적용한 신차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양산 판매에 돌입합니다. 인도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다니가 인도에 13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국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시멘트 및 광산, 열에너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투자를 통해 그린필드 스마트시티와 석탄가스 프로젝트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